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어제 미덥은 소소랩에서 그냥 저희가 이런 거 할게요 막 이런 좀 미덥이었고요. 그래서 미덥도 근데 미덥을 한번 해본 이유는 뭐 펀드에서도 그렇고 소소랩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좋은 팀이 있으면 데려와서 좀 미덥을 시켜주고 싶어요. 저희 돈으로 그런 미덥을 시켜주고 싶은데 미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덥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 네. 비썸 코인 그거 지금 파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거 현재 아직 확정은 아닌데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취소될 확률이 높아서 취소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취소될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 나오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만약 나온다면. 근데 현재 빗썸에서 내부 논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내부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취소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좀 많이 생각이 바뀌는데 진짜 기술과 가격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오스도 저 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막 개발자 분들이랑 그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오스에 대해서 좀 악평을 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개발자 분들 중에 악평하는 분이 꽤 있어서 그러니까 이오스가 지금 테스트넷이 나왔는데 그게 과연 테스트넷이 그 메인넷으로 연결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개발자분들이 제 의견은 아니에요. 제 의견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긴 있었다. 여러 명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개발자들은 이오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퀀텀에 대해서는 이거 좀 갈리는데 좋게 보는 분들은 뭐 이더나 퀀텀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네오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개발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도 별로다. 네오도 병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개발자들도 많아요. 지퍼는 145이더 모금됐는데 어드바이저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퍼 지금 모금이 얼마나 됐지? 지퍼는 자 1.5이더네. 뭐 모금이 되나 안 되나 뭐 크게 신경은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크게 안 쓰고 있고 왜 그러냐면 뭐 이 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팀에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프리 때 이미 소프트캡 이상을 모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가 되고 안 되고는. 돈이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엎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론 1.5에서 끝나면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거 다 소각이잖아요. 호재일 수도 있고 뭐 악재일 수도 있고 그건 생각하기에 따른 다름이에요. 악재라는 면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 호재라는 면은 그만큼 많이 삭제가 되니까 캡이 더 작아진다. 이건 호재고요. 악재라면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살 거다. 이게 악재고. 메디도 마찬가지였어. 메디도 소프트캡 넘기고 조금 더 모은 다음에 결국 소각했잖아요. 메디는 그 뒤에 잘 올랐고 그렇지만 저희 펀드는 메타디움에 투자했어요. 펀드는 메타디움에 투자했고 저는 투자를 못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인플러그가 세계 2위 특허를 갖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거는 코인플러그가 되게 오랫동안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회사고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관계가 좋아요. 뭐 로저버라든가 모쉔 모쉔이 팬부시 캐피털의 코파운드죠. 팬부시. 그래서 윈센 조우 유명한 사람들 진짜 엄청 많아요 지금 어드바이저에. 그래서 여기는 코인플러그가 파트너로 있어요. 테크놀로지 파트너로. 그래서 사실상 코인플러그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저희 회사가 지금 아직 안 올라왔는데, 파트너에 되게 많은 회사가 있죠. 엄청 많은 이 크립토 펀드들이 여기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메타디움은. 이거는 좀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백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네, 백서도 나중에 공개되면 한번 보시고, 되게 관심을 많이 받을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맞다. TTC에는 저희 펀드가 올라왔습니다. TTC에는. 여기, 브로크래프터스 캐피탈, 저희 올라왔잖아요. 이게 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BCC. 올라왔고, 해시드랑 두마누엔 파트너스 있고요. 소설의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저희가 인원을 일단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그 다음 주 중에 좀 글을 쓸 기자분들이랑 뭐 여러 가지 인력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강사 부분도 뽑을 수 있다면 뽑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강사분들도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좀 한 다음에 인원을 더 확충하긴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글 쓰는 것도 좀 제 욕심껏 나오려면 좀 글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하는데 목표는 6월달에는 첫 수업을 하는 거고요.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있네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네. 수강료가 있죠. 당연히 수강료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제 사비로 회사 운영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모집이나 이런 거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뭐 저희가 지금 확보한 강의실은 한 3, 40명 정도짜리 강의실이라서 그 정도 인원은 한 반에 될 것 같습니다. 3, 40명?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붙어 앉으면. 좀 넓게 앉으면 30명? 예. 타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타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타스. 거래소가 거의 없어요. 리퀴드랑 힙빗, 뱅커 이런 데만 있는 이 타스가 대표적인 증권형 코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시큐리티의 아주 거의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더리움을 받은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헤지펀드인데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요. 이 트레이딩의 수익을 이 보유자들에게 매 분기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타스고요. 네. 코인데스크 기사, CNBC 기사구나. 나스닥 is open to becoming cryptocurrency exchange.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Nasdaq would consider becoming a crypto exchange over time. Nasdaq CEO Adenda Friedman told CNBC Squawk Box Wednesday, "If we do look at it and say it's time people are ready for a more regulation market." 그러니까 크립토 쪽이 더 이 규제된 마켓에 들어올 준비가 돼 있다면 자기네들도 상장을 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당장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언젠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기를 예측한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선수와 거꾸로예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SEC 규제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SEC 규제가 돼야 나스닥 상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 순서가 반대예요. SEC 규제가 먼저 들어가야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스닥 자체가 SEC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수님 콩글리시가 아주 표준급이다.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7년간 독일에서 살았어요. 7년 정도 독일에서 있었고 영어를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뭐 물론 당연히 이 현지인급으로 영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웬만한 건 다 되고요. 그 미국 애들랑 얘기하면 독일식 영어를 쓴다고 다들 알아요. 독일식 영어에서 발음이 되게 딱딱해요. 뭐 eins, zwei, drei, vier, fünf, sechs 이런 식으로 독일어가 이 영어보다 더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네, 시큐리티랑 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저희 제가 어제 그 행사에서 얘기했던 건데, 예. 이게 접니다.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약간 얼굴이 남아있나요? 약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3년 전에 저예요. 예. 자, 블록체인이 이제 뭐 현재나 이런 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봅시다. 토큰화에 대해서 사실 이게 요즘 사실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자, 토큰화에 대해서 봅시다. 토큰화. 저는 미래가 토큰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토큰화라는 거는 모든 자산, 제가 있는 이 빌딩이 토큰화 되는 거죠. 토큰화 돼서 이 빌딩이 지금 역삼역 바로 옆에 있어요. 역삼역 바로 옆에 있는데 되게 약간 큰 곳이거든요. 여기가 23층까지 있나 24층까지 있나 해서 뭐 실가치가 한 3천억 4천억 이상 될 거예요. 이 빌딩이 3, 4천억 이상 될 텐데, 이런 빌딩을 지으려면 역삼역에 있는 이 황금 같은 땅을 사야 돼요. 이 땅값이 한 2천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2천억, 뭐 한 1천억 이상은 될 거예요. 건물을 올리는데도 뭐 5층 이하 건물은 돈이 별로 안 든다지만, 이렇게 23층, 24층 이런 건물들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것도 뭐 몇백억에서 뭐 몇천억이 들겠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서 팔면 이득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 역삼역에 그 전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30층짜리 올리자. 여기다가 30층짜리 올리는데, 땅값이랑 건물 짓는 비용을 다 합치면 한 2천억 정도 들어요. 2천억. 예를 들면 2천억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걸 다 지어서 우리가 분양을 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한 3천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시공사는 건설을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우리 시공사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이걸 분양을 하면 한 달에 한 20억 정도는 월세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 20억이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1%밖에 안 돼요. 2천억에. 1%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2천억이 없어요. 이 건설사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이 있는데 그거를 할 자금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하냐? 현재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미래는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하는 거예요. 역삼역에 있는 A빌딩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리 분양을 하듯이 아파트 미리 분양하잖아요. 그걸 토큰화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사시면 이 권리에 대한 몇 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제 돈 5억을 여기 투자했어요. 5억을 투자해서 뭐 토큰이 1억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1000만 개를 내가 산 거예요. 1000만 개를 샀어요. 말도 안 되는 비율이구나. 한 10만 개를 샀어요. 10만 개를 5억 주고 10만 개를 샀으면 이 건물의 0.1%가 제 겁니다. 물론 지금도 건물 지을 때 지분 나눠요. 근데 그거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지분 나눈 건물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건물을 새로 밀고 새로 할 때 그 건물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분 나와서 건물 짓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이 건물을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거나 하는 게 되게 복잡한 과정이라서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토큰화되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단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만날 필요도 없어요. 왜? 스마트 컨트랙트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더만 집어넣으면 돼요. 혹은 이오스를 집어넣거나. 이오스도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된다니까 뭐 퀀텀을 열 수도 돼요.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느 플랫폼으로 선택했든 간에 그걸 그냥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이더를 팔아가지고 건설비를 충당하고요. 그거 가지고 건설이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뭐 돼 있냐면 여기에서 번 거 몇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를 준다. 그럼 그 세를 100에 100%인데 그 토큰 보유량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실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면 그냥 매달 월세만큼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을 헐겠다. 그럼 여기는 토큰을 다 사야 돼요. 토큰을 다 사면 돼요. 근데 지금도 이게 가능한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왜 안 되고 있냐? 왜 이걸 못하고 있냐면
이거 자체가 시큐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당연히 만들 수는 있고 다 되는데 시큐리티 토큰을 상장시켜주는 곳이 없어요. 상장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빌딩은 제가 간단한 예로 얘기를 한 거고요. 상표권도 있어요. 상표권. 이 상표권은 뭐냐면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가 들어와요. 뭐 스타벅스는 이제 상표권을 안 파니까 상표권 파는 걸로 갑시다. 맥도날드 안 팔고 버거킹, 엔젤리너스 이런 거는 롯데한테 판 거예요. 엔젤리너스 상표권 판 거거든요. 그러면 엔젤리너스라는 상표가 미국에 있다고 칩시다. 한국에 제가 그걸 가져오고 싶어요. 한국에서 카페로 대박이 날 것 같아. 근데 이 상표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게 떴다고 해서 한국에서 뜨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 측정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걸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소수의 사람들, 관심 가는 사람 되게 적고요. 관심 갖는 사람들이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표권을 토큰화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옥션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나이키라고 칩시다. 나이키 상표권은 뭐 나이키 같은 것도 상표권이니까. 그래서 나이키라는 걸 해서 나이키에서 나이키 옷을 한국에서 파는 거를 10년 동안 파는 것에 대한 권리를 옥션을 하는 거예요. 토큰으로. 지금도 법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왜냐? 시큐리티 토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상표권을 팔면 뭐가 좋냐? 엄청 좋아요. 뭐가 좋냐면 잘 봅시다. 예를 들면 스타워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르인데 스타워즈가 레고한테 상표권을 대여해줬어요. 그래서 레고가 레고 스타워즈라는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레고 스타워즈 때문에 레고가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공의 기도로 갔어요. 근데 레고가 스타워즈 상표권을 얼마에 사올까요? 이거는 굉장히 미지수예요. 이건 레고랑 스타워즈 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워즈 쪽에서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레고 말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디즈니도 마찬가지고요. 뭐 할리우드 뭐 영화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얼만큼 내 걸 사고 싶은지 몰라요. 자기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이게 온라인에 있으면 누구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표권 입장에서는 스타워즈 입장에서는 진짜 돈만 본다면 이 스타워즈를 가지고 돈만 만든다면 장난꾸러기들이 전부 다 내 거를 마음대로 사는데 옥션으로 참가하는 게 자기한테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참가하기가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토큰화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봅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곳이지만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이라든가 일본 주식이라든가 따로따로 상장을 해야 돼요. 거기서 거래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극단적으로 말해서 토큰화한다고 봅시다. 삼성전자 주식 하나를 삼성전자 토큰으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토큰화는 다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 주식에 똑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 똑같이 해드릴게요. 똑같이 해드리고 이거를 다시 다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다 거래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도 삼성전자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토큰을 살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현재 저희가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든가 구글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수수료가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제가 스웨덴에 있는 게임 회사 주식을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수수료 2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수수료 근데 꽤 됐었어요. 꽤 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못 샀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토큰화하면 이런 게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가장 큰 이런 리얼 토큰들이 현재 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SEC 때문입니다. 가렸네. 내 얼굴이 가리네. 제 얼굴이 구석에다 이렇게 박아놔야겠다. 작게 할게요, 얼굴을. 자, 봅시다. SEC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SEC가 뭐 하는 데냐면 미국의 금융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금융위원회인데 얘네들이 뭘 규제하냐? 자,
원래는 시큐리티 토큰이 되게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큐리티 토큰 중에 하나가 엣지리스거든요. 엣지리스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엣지리스가 원래는 우리가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 테니까 거기 수익의 40%를 홀더들한테 나눠줄게. 이게 엣지리스의 원래 화이트페이퍼입니다. 원래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유틸리티 시큐리티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SEC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토큰 홀더들한테 이익을 약속하면, 이익이라는 거는 배당금의 40%, 그러니까 그 배당금 같이 주는 거죠. 수익금의 40%를 홀더들한테 준다는 거. 이게 이익이 약속이에요. 이럴 거면 니네는 주식을 파는 것과 같다. 주식을 파는 거면 니네 우리 관할의 규제를 받는 게 맞다. 라고 SEC가 발표한 거예요. 토큰 입장에서는, 엣지리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SEC 규제 받을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SEC 규제 받기가 싫은 거예요. 받기 싫어서 어떻게 했냐, 아 니네 주식형이지, 니네 상패. 그래서 상패당한 게 대표적인 게 라이즈입니다. 이득을 약속했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시큐리티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분명히 아닌데 현재 저희는 시큐리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형적으로. 작년 언제부터 이게 문제냐, 작년 한 여름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2, 4분기 정도 문제가 돼가지고 3, 4분기 합치면서 모든 나오는 요즘 토큰들은 다 유틸리티로 나와요. 근데 유틸리티가 훨씬 어려워요. 그냥 우리 이득의 몇 프로를 니네 줄게 라고 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양우성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SEC의 관리를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시큐리티 토큰만 상장시킬게요 하는 거래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올해 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거 완전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거든요. 거위인가 오리인가 아무튼 그런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시큐리티 토큰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시큐리티 토큰이 아직 시장에서 너무 많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소들이 규제를 받기 싫어서 그걸 상장을 안 시켜주는데, 그럼 내가 그거 상장해주지, 내가 SEC 나 규제 다 받으면 돼, 나 규제 받더라도 나 돈 벌겠어 하는 거래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이 여러 개 생기면, 이런 거래소들이 만약 대박이 났어요, 거래량이. 그 중에 몇 개가 대박이 나면, 그러면 결국은 다른 바이낸스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서큐리티 다 그냥 해줄게, 우리도 SEC 규제 받을게 라고 결국은 변할 겁니다. SEC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네 블록체인 하지 마라가 아니고 니네 우리 규제 받아라, 이 말이에요. SEC가 계속 하는 말을 보면 니네가 우리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유틸리티라는 걸로 좀 지금 얍삽이를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유틸리티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 거래소들을 비위 맞춰주고 있는 건데, 토큰들이 솔직히 말하면 SEC가 뭔 생각하냐면, SEC는 우리는 모든 토큰들, 모든 코인들, 심지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우리가 보기엔 시큐리티다, 유틸리티 아니다 라고 그때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SEC 그때 그 위원장이 그런 요지로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비트렉스를 비롯한 미국 거래소들의 압박을 어느 순간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토큰들이 그냥 거추장스럽게 유틸리티를 만들 필요가 없이 시큐리티화 될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시큐리티 거래소들이 생기면,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시큐리티 거래소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덱스 거래소가 대세가 될 겁니다. 덱스 거래소는 개인 대 개인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 거래소들까지 대세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겁니다. 빌딩도 토큰으로 올리고요, 주식도 토큰으로 바꾸고. 주식을 토큰을 누가 바꿔요?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할까요? 누가 그런 위험성을 지겠어요? 네오 왜 이래? 네오 장난 아니네? 예. 아무튼 이게 덱스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요. 거기는 시큐리티 토큰을 자연스럽게 또 올릴 수가 있어요. 덱스들이 속도가 되면, 일반 거래소처럼 속도가 나오면 덱스도 자연스럽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서 팔 수가 있어요. 개인과 개인의 거래니까. 그런 거고,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주식이 토큰화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제가 이제 막 코스닥에 들어선 회사예요. IT 회사고, 뭐 블록체인이나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데, 근데 토큰화를 하면, 제가 주로 이제, 수출업을 많이 해서, 저는, 제 브랜드는 미국이나, 뭐 일본에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국보다. 뭐 이런 기업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런 조그만 기업 입장에서는, why not? 토큰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큰화 한다면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거고,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나와 거래하는 분들, 내가 알려진, 내 브랜드가 알려진 곳에서 내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 가격에 더 좋게 생각할 거다. 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하나 둘씩 토큰화를 할 거고, 그 토큰화가 될 경우, 물론 그 토큰화가 된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토큰들에 대한 규제가 현재 주식만큼 올라갈 겁니다. 토큰들이 금융감독원 규제를 전부 받을 거예요. SEC 규제를 다 받을 거예요. 그 규제는 좋은 거예요. 규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규제가 돼야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규제 없이 주식을 토큰화할 수는 없어요. 토큰과 주식이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으면 누구나 주식을 토큰화로 바꿔도 그걸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끼리 바꾸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받는 것끼리. 이런 조그만 회사들부터 토큰화를 시도해 볼 것이고,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결국은 큰 회사들도,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IT 대기업 공룡들인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런 것들도 토큰화를 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으로 탄생한 새로운 그런 공룡들이 또 생기겠죠. 블록체인계 애플이라든가 블록체인계 구글 같은 것들도 생길 거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토큰화된 주식을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토큰화된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릴까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옛날에는 투자를 한번 사고 계속 존버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제 걸 보면 아시다시피 샀다 팔았다를 좀 자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95%가 망할 거다라는 마인드가 더 강해졌어요. 정말 95%가 망할 건데, 문제는 현재 지금 한 1500개 정도 있는데 뭐 2000개, 3000개 이상의 새로운 토큰이 또 생길 거예요. 근데 95%가 망할 거다. 그걸 계속 들고 있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위험성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망할 거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좀 바보짓이고, 분명히 버블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버블에 투자하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통화 시장을 기본으로 토큰화한다. 즉, 그러니까 예전에는 BTC 대비로 이제 알트코인 거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KRW라든가 이런 게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맞는 방향을 보고, 옛날엔 BTC 옹호론을 저도 많이 펼쳤는데 생각이 바뀐 이유는 너무 BTC와 커플링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분명히 좋은 코인이고 잘하고 있는데 호재도 많은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지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역주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시장이 커질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길을 가고,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을 길을 가고, 또 다른 코인은 다른 코인의 길을 가고, 서로 주식처럼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물론 주식장도 그게 있어요. 뭐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오르고 이런 건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이 블록체인이 초창기다 보니까 너무 심해요. 이 커플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회사가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 나요. 뭐 아직 국가적인 대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풍지박산 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아트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뵐게요. 다음 주 토요일날. 그때는 짜르랑 같이 방송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